안녕하세요. 직장인 건물주입니다. 네, 저는 건물주이자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주식, 건물, 어떤 곳이 좋을까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을 사는 이유. 두 번째, 주식을 사는 이유. 세 번째, 건물 vs 주식. 네 번째, 결론입니다. 건물을 사는 이유는 땅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고 건축물만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구매할 때도 아파트 소유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4평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하면 보통 대지 지분이 13평 정도입니다. 그러니 서울에 34평 집이 있으면 우리는 서울 땅 13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13평이면 작은 땅 같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그 가치가 높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값이 비싼 이유는 아파트를 금으로 지어서가 아니라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땅만 소유하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땅을 주차장 용지로 임대한다던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대출이자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땅값이 오르길 기대하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땅값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기에 땅값에 비해 임대료가 비쌉니다. 지방이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서울보다 낮기 때문에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대료가 비싸죠.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땅값이 저렴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건물주들은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하니 대신 임대료로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엔 10%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그만큼 받쳐준다면 지방 건물이라고 꼭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이든 서울이든 저평가된 건물을 매수해야 하고 고평가되었을 때 팔면 됩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방 건물이라고 무조건 기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 주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주식은 차트를 보고 분석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방식이 있고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가치 투자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중장기 투자에 베팅했었으나 항상 불안감이 공존했습니다. 큰 비중의 돈이 해당 개별 종목의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그 회사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갑자기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서 S&P 500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 상장 상위 50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고부터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1년에 한 번 정도 들긴 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대신 세금에 집중합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하고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고 추후 의료보험 상승에 대비하는 등 와이프와 금액을 분산하여 배치하기도 하고 미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즉 수익률에 집중하기 위해 개별 종목 선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절세의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보다 마음 편히 주식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건물 vs 주식입니다. 그럼 건물과 주식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저는 과거의 데이터에 집중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0년간 부동산의 연평균 상승률과 주식의 연평균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보시는 표는 코스피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비교입니다. 총 수익 기준입니다. 1986년부터 약 2016년까지 보면 제일 낮은 거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나머지 서울 강북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 7.6%, 서울 강남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 9.2%, 전국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 8.5%, 코스피 지수, 코스피는 코스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평균 상승률 10.1%. 이렇게만 보면 코스피의 연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 연평균 상승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 그 다음에 서울 강북 아파트가 될 겁니다. 다음은 약 30년의 S&P 500의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S&P 500이 빠진 연도는 별로 없습니다. 이때 2002년도는 IT 버블 때문에 빠졌고요. 2008년도는 금융위기, 2022년도는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 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12% 정도 됩니다. 12%에서 10%를 왔다 갔다 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의 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구간이 있는 반면 실제로 1998년도에 사서 2009년도까지 10년을 구매했다면 10년을 보유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다만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을 보유했다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상승률 약 15%, 20%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을 놓고 보면 연평균 상승률의 과거 데이터는 10%보다 10%를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까지 봤으니 결론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부동산의 연평균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보면 8%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연평균 상승률은 10%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무이자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를 활용하면 최소 50%는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다만 기타 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비가 그에 해당되겠고요. 심지어 어떤 도배, 장판, 일부 수리 비용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50%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부동산의 연평균 상승률은 16%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식도 50%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은 20%지만 5%의 이자를 고려하면 15%가 됩니다. 따라서 주식과 부동산이나 상승률은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보유량이 50% 대출로 진행한다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자 비용이 감당이 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30년을 끌고 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데 위험이 따르다면 그 위험을 생각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주식은 황금성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은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주식은 바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급히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그때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쌓아온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수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에 들어갔다가 다음에는 주식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주식에 들어가면 다음에는 부동산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지루함이 있고 주식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다들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삼성전자 샀으면 네이버 살 걸. 네이버 샀으면 삼성전자 살 걸. 와이프도 최근에 저한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셀린느 샀으면 샤넬 살 걸. 샤넬 샀으면 셀린느 살 걸.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후회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만족하며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분산해서 투자해라 라는 말이 생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분산은 리스크 감소뿐만 아니라 심적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가 리스크를 감수할 자신이 있으면 투자해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내 심적 부담도 감소시키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